3월 12일이고요. 어제 우리가 시계열 데이터 분석의 개념에 대해서 가볍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시계열 데이터를 살펴보는 방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탐색적 데이터 방법이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분이라고 하는 개념 봤었고, 평균 이동법, 지수평활법, 분해 시계열 이런 걸 봤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 우리가 기존에 하던 것처럼 앞부분에 계속 깔고 가는 내용들이 될 거니까 일단 오늘 1교시 때는 이걸 이제 모듈화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진행할 내용. 시계열 데이터 분석 방법 중에 이제 ACF랑 PACF 검정이라는 게 있어요. 요 검정 방법들은 뭐 뚜렷하게 수치값이 나오는 건 아니고 얘네들도 시각화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값을 뽑아내는 건데 이 값을 통해서 요 결과값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석 모델을 적용할 건지를 체크해서 이제 이걸로 ARIMA 모델에 들어갈 파라미터를 설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거 부분 확인하는 게 이제 핵심 부분이에요. 이제 거기까지 보고 나면 이제 다른 예제 데이터들을 접해볼 수준이 되는 거죠. 자, 타임 시리즈.py 파일에 어제 기능을 또 몇 가지 추가를 좀 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제 마이 롤링이라고 하는 기능이었고, 이거는 어제 추가한 차분 기능이었죠. 그 다음에 마이 롤링하고 마이 EWM인데요. 이게 어제 썼던 평균 이동이랑 지수 평활. 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 시즈널 디컴포즈는 시계열 분해. 네, 요 기능을 구현을 해 놓은 거예요. 함수들이 어렵진 않아요. 월마트 데이터 분석할 때 꽤 많은 분들이 날짜별로 매출액을 쭉 선그래프에 늘여놓고서 매출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고 가셨었죠. 근데 이제 평균 이동이나 지수 평활, 시계열 분해라는 걸 이제 배우고 나면은 이제 날짜에 대한 어떤 변화를 그냥 고지 곧대로 추적하는 게 아니라 이걸 적용해서 보는 거예요. 날짜에 따른 매출액을 그냥 말 그대로 정직하게 선그래프로 나열했을 때 어땠어요? 너무 촘촘해갖고 알아보기가 힘들었잖아요. 물론 연말에는 굉장히 두드러지게 매출이 뛰는 패턴이 있었으니 그거는 잡아낼 수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패턴으로 매출이 늘었다 줄었다 한다든지 아니면 점점 느는지 점점 줄어드는지 이런 것들을 읽어내기는 굉장히 힘들었다고요. 이런 전반적인 추이를 읽어내기 위해서 고지 곧대로 시계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이런 기법들을 적용해서 좀 경사가 스펙트럼이 완만해진 형태로 그려서 그래프의 경향을 봐야 된다. 그런 용도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선그래프를 결국은 그려야 되는데 그 선그래프 그리는 거를 여기에서 시본을 사용해 갖고 직접 그릴까 하다가 그래도 미리 만들어 놓은 모듈 재활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선그래프를 전부 이 기능으로 그렸어요. 근데 여기에 파라미터를 제가
첫 번째 파라미터를 데이터 프레임, 그리고 두 번째 프레임에 x 이름, 세 번째 파라미터로 y 이름, 파라미터요. 이렇게 파라미터를 설정해놨기 때문에 요 각각의 함수 안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좀 묶어주는 부분이 좀 들어갔어요. 자, 먼저 마이 롤링이요. 자, 이동 평균을 계산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데이터, 원 데이터는 시리즈로 전달해요. 그러니까 특정 컬럼 하나만 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윈도우라는 파라미터가 이동 평균 계산 기간. 플롯은 이동 평균 그래프를 그릴지 여부. 그래프를 그린다면 그래프 크기와 DPI 값. 여기서 굳이 콜백까지 안 줘도 될 것 같아서 콜백은 일단 뺐는데 지금 보니까 콜백 넣어주는 게 낫겠네요. 네. 그래프에 대한 콜백 함수를 전달하고요. 자, 일단 이동평균부터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 파라미터가 3이냐, 6이냐, 9냐, 뭐 이런 거 적당히 이제 전달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롤링 값을 보면은 롤링점 네임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요 데이터의 컬럼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롤링점 네임을 딕셔너리에 키로 건 거고, 그 다음에 롤링 데이터를 값으로 걸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묶었어요. 인덱스는 얘가 시리즈니까 인덱스는 그대로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인덱스를 그대로 유지해 줬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능을 사용할 때 한 가지 제한이 있다면은 반드시 인덱스가 데이트 타임 형식이어야 한다. 근데 아직까지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의 데이터 타입을 설정하는 거는 우리가 몇 번 해봤어도 인덱스의 데이터 타입을 설정한다는 게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근데 타임 시리즈 인덱스는 예외적으로 그게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금은 아예 처음부터 제공하는 데이터를 다 인덱스를 타임 시리즈로 맞춰서 제공하고 있는 거고, 나중에 이제 인덱스를 타임 시리즈로 맞추는 건 뒷부분에서 따로 한번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묶었어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묶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기가 true가 됐다면 요 데이터 프레임을 선 그래프로 묶어서 이제 y 네임과 x 네임 지정하고 이제 나머지 것들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아, 여기 콜백을 안 쓴 이유가 콜백을 지금 여기서 미리 쓰고 있네요. 콜백은 없어도 되겠다. 자, 한 가지 더요. 지금 df를 여기서만 들으면 되겠네요. 이게 모듈이 들어가면서 얼마 전부터 제가 줄맞춤 하는 게 좀 특이해졌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한 줄로 짰었는데 이게 요즘 줄맞춤 하는 게 좀 특이하죠. 요 얘기도 좀 합시다.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블랙 포매터라는 게 있어요. 얘가 파이썬 파일에 대해서 그 형식 맞춰주는 기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설치를 하고 여기 설치한 다음에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사용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밑에서 여기 파이썬 요 설정 부분을 복사를 해서 설정 들어가서 아무데나 설정 파일 아무데나 이렇게 설정 내용을 추가를 하면은
추가를 하면 일단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해줄 거는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명령 프롬프트 하나 더 연 다음에 이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자체 기능이 아니고 원래 파이썬 패키지 기능인데 이걸 VS 코드가 호출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pip install black이라고 하나 깔아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이제 단축키 열고 포맷이라고 검색했을 때 이제 포맷 도큐멘트라고 하는 항목을 선택하면은 여기 블랙 포매터라고 이제 선택이 가능해져요. 이거 한 번만 선택해 주면 되고. 네. 그럼 이제 파이썬 코드에 대해서 뭐 줄맞춤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얘가 좀 커버를 해줘요. 들여쓰기라던가 그런 거. 근데 그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문법적인 에러가 없을 때만 그 포맷을 맞춰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여쓰기가 들어가면 지금 이거는 파이썬 상에서 문법 에러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포매터가 동작을 안 해요. 문법적인 에러가 없을 때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긴 넘어가고요, 이제. 자, 이렇게 해서 롤링 쪽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수평활법. 뭐 지수 가중 이동평균이라고 정식 명칭이 그러더라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데이터 받고 여기서는 파라미터 이름이 스팬이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그래프 그릴지 여부랑 그래프에 대한 옵션들. 아까랑 코드 똑같이 갔어요. 자, 지수평활법을 지정을 했고요. 만약에 그래프 그리는 게 참이라면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패키지가 데이터 프레임만 파라미터로 받으니까 그 결과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묶어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요 df 이걸 가지고 그래프에 전달하고 여기에서 이름 꺼내서 y축에 놓고 x축에는 요 데이터 프레임에 인덱스 걸어라 라고 해서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위에는 타이틀을 걸었는데 밑에 타이틀 안 걸었네. 여기도 타이틀 똑같이 걸어줍시다. 콜백 걸어서 타이틀은 스팬이라고 걸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my seasonal decompose. 이건 시계열 데이터를 계절적, 추세적, 부규칙적 성분으로 쪼개는 거죠. 이제 모델에 전달되는 게 분해 모델인데 애디티브랑 이제 멀티플 얘는 가법, 얘는 승법이라 그랬죠. 기본값은 이제 가법으로 설정을 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 이름 외우기가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잠시만요. 여기 임포트 문이 왜 여기 들어가 있지? 잠시만요. 자, 그래서 이래서 파라미터 이름 외우기가 좀 힘들 때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놓는 거죠. 모델이 요 두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면 에러 메시지를 강제로 띄우는 거예요. 모델은 요 값이나 요 값이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에러 메시지를 강제로 출력시키면은 우리가 일부러 에러가 파라미터가 기억이 안 나면 일부러 에러 내면 되잖아요. 에러 메시지에서 이제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니까. 이런 패턴으로 그 에러 메시지 다뤄주는 게 주로 우리가 그 시몬에서
칼라멧 파라미터 같은 거. 값이 뭔지 모르는 게 아무거나 넣어보라 그랬죠. 에러 메시지에서 나온다고. 거기에서 이제 힌트를 받아서 지금 한번 넣어본 거고요. 자, 시즈널 디컴포즈 SD로 받아서 전달받은 데이터 전달하고 그 다음에 모델 설정했어요. 여기서도 이걸 데이터 프레임으로 묶었어요. 원본 데이터, 트렌드, 계절성, 잔차. 이걸 받아서 어떤 사람들은 이 값으로 직접 선그래프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굳이 안 그러고 얘가 갖고 있는 기능 활용해서. 인치는 피그 사이즈 전달된 거 받았고요. 여기서는 지금 그래프 4개를 한꺼번에 그리잖아요. 그래서 높이 값 같은 경우에 전달받은 피그 사이즈 1번째를 4를 곱해서 설정을 해줬고요. DPI 설정하고 나머지 옵션들 그대로 걸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분해 성분은 데이터 프레임으로 묶어서 리턴하게 해놨어요. 자, 이제 요거를 놓고서 이제 사용하는 예시를 한번 볼까요? 자, 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썼던 예제 다시 한번 재현한 거고요. 패키지를 먼저 가져오겠습니다. 자, 패키지 참조사 됐고, 데이터 가져왔고요. 굳이 출력은 안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차분은 우리가 모듈 만들어 놨던 거죠. 차분 데이터를 이제 DF라는 이름으로 받았어요. 왜냐면은 평균 이동이나 지수 평화를 원본 데이터로도 해보고 차분한 걸로도 해볼 거니까. 정석은 차분한 걸 갖고 하는 건데, 그래도 두 개가 다 의의가 좀 있으니까. 자, 차분 다 나왔고요. 자, 이제 만들면 돼요. 오리진점 패신저,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마이 롤링이라는 함수 호출하면서 3개월, 6개월, 9개월 단위로 이렇게 출력을 하면은 만약에 결과값을 받아서 또 활용을 할 거면 리턴 받으시면 되고요. 대부분 받을 일 없겠죠. 그럼 이 안에서 각각 이렇게 그래프 하나씩 그려서 보여준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차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똑같이 해본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데이터가 점점점 증가하는 추세라면 차분한 걸 갖고 했을 때 이 데이터의 스펙트럼이 점점 커진다. 진폭이 커진다. 자, 지수평할법 함수 만들어 놓은 거 갖고서 또 똑같이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얘도 데이터 차분한 거 가지고 얻어냈죠. 자, 그 다음에 분해 시계열, 마이 시즈널 디컴포즈 보면은 지금 이 데이터에서는 차분을 한 걸 쓰느냐, 안 한 걸 쓰느냐를 가지고 전반적인 경향이나 트렌드를 여기서 직접 읽어내야 돼요. 근데 시즈널 디컴포즈는 방금 전에 봤었던 거를 알아서 성분을 쪼개서 이렇게 만들어준다. 이 시즈널 디컴포즈는 원본을 전달하건 차분한 걸 전달하건 결과가 비슷하게 나와요. 자, 그래서 원본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에 대한 트렌드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고 계절성은 여기 보면 여기 1950년, 1952년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2년 단위. 근데 2년 단위가 아니라 1년 단위로 데이터가 이제 계절성을 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왜냐면 1년 동안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는 시즌과 많이 안 가는 시즌은 매해 똑같겠죠. 그 다음에 평균이 1.0에서 잔차가 거의 일정한 걸로 봐서 뭐 데이터 이렇게 분해된 게 타당하다. 만약에 이게 굉장히 들쭉날쭉하면은 믿을 게 못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받았던 그 성분 분리된 데이터 이렇게 쭉 출력을 해봤고요. 자, 요거까지 완성하신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했었던 그 ARI MA를 적용하기 위한 파라미터 찾는 거, 그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코드는 다 올라가 있습니다.